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적응하기도 전에 벌써 다시 집으로 우리 돌아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요. 어서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나길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선생님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중간고사까지 배울 부분은 한 두세 강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남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그런 기상현상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태풍 배웠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오이시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보면은 여기 태풍의 단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태풍 이야기 해주면서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다. 그런데 우리 태풍의 눈은 무슨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하강기류가 있다. 그러나 고기압이 아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여기 저기압성 회전 보이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바람 나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네 글자만 알면 된다라고 했죠. 뭐였나요? 일본어로 맛있다. 오이시였죠. 오른쪽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느끼는 그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이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뇌우, 그리고 집중호우, 그 다음에 폭설과 한파, 그 다음에 황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다 어디서 들어봤던 거예요. 정말 친숙하고 쉽거든요. 먼저 뇌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소나기를 동반하는 거대한 정란운을 뇌우라고 합니다. 우리 정란운 어떤 구름이었죠? 그렇죠.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한 구름이었죠. 얘랑 많이 비교를 했던 게 넓적한 충운형 구름이었죠. 아무튼간 이 뇌우는요, 얘네를 동반하는 거대한 정란운이다. 살짝 검은 느낌이 나죠. 강한 햇빛 때문에 지표 부근이 국지적으로 가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정란운,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은 어쨌든 공기가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대한 정란운이다라는 거는 그 상승도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 줘야겠죠. 그래서 강한 햇빛이 지표를 국지적으로 가열을 했을 때 이런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공기가 상승한다. 상승기류, 구름 생기는 거, 이거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한랭전선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전선 두 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온난전선은요,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왔는데 한랭전선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뾰족하게 생긴 거. 이게 한랭전선이었죠. 한랭전선은 왼쪽이 차가운 공기였고 오른쪽이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오른쪽이 차가운 공기였죠.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위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때 우리 한랭전선 뒤쪽에 이렇게 정란운 생겼었죠. 이러한 조건에서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에 동반돼서 이렇게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생성 조건이 상승 기류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기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공기가 상승을 해줘야 뇌우가 생성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상승 기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뇌우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소멸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적운 단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뇌우가 성장하고 소멸합니다. 먼저 적운 단계를 볼게요. 강한 상승 기류로 적운이 정란운으로 성장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 단계, 그거를 적운 단계라고 합니다. 적운에서 더욱더 상승 기류가 활발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란운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딱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음 단계인 성숙 단계를 보면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존재하고 천둥,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다. 이 적운 단계에서 더욱더 성장을 하면은 성숙 단계가 되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기류가 계속 있는데 지금 하강 기류 쪽에 보니까 소나기도 내리고 번개도 치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특이하게도 하강 기류에서 이러한 천둥, 번개, 소나기가 동반돼서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소멸 단계, 이제 지 할 거 다 끝나면은 오로지 하강 기류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주로 나타나고 이제 구름이 사라지는 단계, 그걸 소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우는 이런 식으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기,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숙 단계에서 비, 천둥, 그 다음에 번개, 소나기도 내리는데 우박도 이제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번개 한번 나타날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작은 현상이거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반 전체가 이렇게 떠들면은 확 튄데 반 전체에서 한 명이 떠들면은 밖에서 봤을 때 아무도 모르겠죠.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 기류가 강하고 관행강 물방울이 많이 존재하는 뇌우에는요 우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승 기류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고 관행강 물방울이 뭘까요? 우리 물이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그런데 얼지 않는 그런 물방울,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관행각 물방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행각 물방울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우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 성숙 단계에서 이 정도의 물방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가 상승 기류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또 하강 기류를 따라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되면요 계속 주변에 뭔가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생겨서 이제 떨어지는 거, 그걸 우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성숙 단계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로 올라간 애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사이즈를 불리고 우리 하강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게 우박이다라는 거. 그래서 뇌우에서는 이런 우박까지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건 우리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시간당 30mm 이상 아니면 하루 동안 80mm 이상 아니면 영 강수량이 10% 정도나 내리는 거, 그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고 반지름이 10에서 20km인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래서 집중호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란운이 한 곳에 머물면 국지성 호우가 발생한다. 또 정란운이 등장을 했죠. 우리 뇌우도 그렇고 호우도 그렇고 뭔가 정란운, 상승 기류랑 관련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여름철에 정란운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국지성 호우는 주로 여름철에 관측이 된다라는 거. 또한 장마전선이나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거나 태풍이 발생할 때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얘도 결론은 상승 기류가 존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짤을 보시면은 미친 듯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집중호우라는 거. 수명이 짧고 말 그대로 집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기도에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은 폭설인데요. 우리 눈이 미친듯이 내리는 거, 그게 폭설이죠. 시간당 1에서 3cm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 5에서 2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현상, 그거를 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이 엄청 많이 내리게 되면은 우리 폭설주의보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설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냐?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기도 하고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찬 공기가 황해나 동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발생을 합니다. 얘는 우리 계절별 일기도 보면서 기단의 변질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동해를 거쳐서 올 때 이런 식으로 폭설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랭한 육지, 우리 이쪽 부근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우리 따뜻한 황해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아래가 이렇게 가열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네요. 그러면 얘 뭐 하려고 할까요? 1번 상승, 2번 하강. 그렇죠. 위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겠죠. 공기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뜻한 육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정란운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또 비가 내리게 되는 거. 근데 이거 겨울이라고 생각하면은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폭설은 이러한 경우에 생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폭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한파랑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한파, 추운 날 저온의 기단, 위도가 낮은 곳으로 유입돼서 급격하게 기온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그거를 한파라고 하거든요. 우리 뉴스 보다 가끔 한파주의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남부까지 확장되면서 이게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준다. 그게 한파고요. 쉽게 말해서 찬바람이 시베리아 기단 있는 쪽에서 우리에게 쭉 이렇게 오는 거죠. 그거를 한파라고 말을 합니다. 한파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우리 추운 곳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멀쩡할까요? 우리 동상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황사인데요. 우리 황사 익숙하죠? 봄철 되면은 어디서 오는 거? 그렇죠. 우리 중국에서 편서풍 타고 오는 거, 그걸 황사라고 하죠.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에서 바람에 날려 대기에 퍼진 다량의 모래먼지, 얘가 이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호흡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황사는 그런 게 편서풍 타고 우리에게 오는 거, 그거를 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정말 심하면 이렇게 뿌연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우리 편서풍 타고 중국 쪽에서 이렇게 빨갛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황사는 우리 중국이나 몽골에서 모래가 이렇게 바람 타고 넘어오는 거다. 그게 황사. 어렵지 않죠? 황사까지 배웠고요. 우리 오늘 할 거 다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악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뇌우 배웠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황사 배웠고요. 폭설과 한파 배웠습니다. 특히 뇌우랑 집중호우는 강한 상승 기류를 통해서 정란운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죠. 그 상승 기류가 뭔가 포인트였던 것 같고, 우리 폭설과 한파, 우리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로. 그때 기단이 변질되면서 생기는 거, 그게 폭설이었죠. 그리고 한파는 말 그대로 추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황사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편서풍 타고 오는 모래바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제 하늘 떠나서 바다로 이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지 교과서 한번 미리 예습하시고 다음 시간 맞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